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요소 설계 제10번째 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에 나갈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는 2D 도면 작업 제 첫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2D 도면을 제작하는 준비 단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2D 도면 제작을 위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벤터에서 2D 도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 말은 2D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기초 지식이라 하면 큰 카테고리로서 먼저 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그리고 치수와 더불어 끼워 맞춤을 하는 방법, 그리고 표면 상태, 표면 거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상 공차. 이 5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부분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벤터에서 실제 2D 도면을 제작하므로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양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2D 도면을 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수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투상입니다. 자, 투상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평면상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그려내는 것, 도면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 정의이면서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투상,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잘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법을 알아야겠고요. 적겠습니다. 각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각법에 의한 도면 설정, 도면의 위치 등등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도면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각법. 각법은 우리가 삼각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삼각법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정면도, 최초 정면도의 오른쪽 편에 우측면도가 있는 각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4사분면에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물건을 여기에 두고 눈이 여기에 있다 치고, 자, 그러면 이게 눈이고 물체고 투상면이에요. 즉 눈에서 본 이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다 그려내는 거. 자, 오른쪽에서 봤는데 이 물체의 왼쪽 편에 투상면이 있죠. 그래서 일각법은 투상 순서가 눈, 물체, 투상면입니다. 그런데 3, 4분면에 물건을 두고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보여진 이 모습이 이 물건의 오른쪽 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눈 다음 투상면 다음 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법을 쓴다 라는 것을 알아야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도면의 위치, 즉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 오른쪽에 우측면도, 위에 평면도, 그리고 아래에 저면도, 왼쪽에 좌측면도, 우측면도, 오른쪽에 배면도, 뒤에서 본 모습까지 이렇게 해서 6개의 투상면을 사용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설정할 때 최초 이것은 정면도를 설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정면도 설정. 자, 정면도는 물체의 대표하는 면이기 때문에 대표로 이 물체를 나타내주는 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건 간에 대표면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낸 면을 우리는 정면도로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통상적으로 원통형이 길거나 혹은 원통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정면도로 해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누운 모습, 그것도 수평 방향으로 누운 모습을 주로 정면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정도의 특징 정도만 정면도 설정 방법 정도만 알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투상을 잘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투상을 할 때 단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것에 육면체 물체에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정면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숨은 선이 있을 겁니다. 중심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물체 가운데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 이것을 잘라줍니다. 즉 단면화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면화를 하는 방법은 이 정면도에다가 가는 실선으로 이 구멍만큼의 자유곡선을 그려줘요. 그렇게 되면 이 단면이 구멍에 대한 단면이 굵은 실선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면을 쳐준 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선으로다가 이렇게 해칭선을 그어줍니다. 이러면은 이 구멍에 대한 단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투상이 다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상 설명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치수입니다. 자, 치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치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가로와 세로 그리고 두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기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크기 치수라고 합니다. 자, 치수가 크기 치수만 있으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하지만 이 물체에 이러한 구멍이 아까처럼 뚫려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일단 간이로 수문선으로 나타낼게요. 자, 이 구멍에 지름이라거나 깊이는 크기와 관련됐으니까 크기 치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치수가 완료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구멍의 위치를 얘기해주는 위치 치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수에는 크게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기 치수를 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이 세상 모든 물체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육면체 기반의 물체, 그리고 하나는 원통형 기반의 물체입니다. 자, 육면체를 치수와 크기 치수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습니다. 즉, 세 개의 치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원통형 물체는요? 지름이죠. 지름이 파이, 지름과 그리고 요 길이를 나타내는 길이 치수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있지 않나요? 아니, 왜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냐?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두 종류냐? 원뿔의 모양도 있고 뭐 다양한 구체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모양들도 있을 것인데, 자 보면 이것은 표시를 크기 치수를 나타내려면은 이쪽 원뿔의 지름과 높이, 즉 원통형과 동일하고, 이 구체도 S파이 혹은 SR이라고 하는 구체의 지름 혹은 반지름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 뭐 높이, 요 위에 있는 부분도 가로 세로 높이 부분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육면체로 해당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물체는 이 두 가지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치수 조합을 여러 가지 이러한 종류들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위치 치수입니다. 위치 치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출물이나 혹은 구멍 등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무조건 위치 치수는 두 개예요. 물론 그 이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자, 보면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를 구멍을 내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럼 정면도 다 뚫려 있고 측면도는 생략할게요. 숨은 선. 자, 평면도 있으면, 자, 육면체 하나와 그리고 원통 하나니까, 자, 이렇게 나오나, 3개, 2개 해서 5개 나오나 볼게요. 자, 가로 있고, 여기다 할게요. 세로 있고, 폭 두께 있고, 그리고 얘의 파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근데 맞나요, 이게? 예, 답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치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여기 있는 치수는 적으면 안 됩니다. 물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치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당 치수에 괄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 참고용 치수라는 겁니다. 참고 치수는 정식 치수로 치지 않기 때문에 중복하더라도 이것은 허용에 해당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그린 목적인 위치 치수를 하도록 하죠. 자, 위치 치수는 2개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 원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 한쪽 벽면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쪽 벽면으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Z축으로부터의 어떠한 거리가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죠. 요거는 이미 길이 치수로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2개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반복 치수 같은 것도 있지만 반복 치수의 내용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위치 치수를 표시할 때는 요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 정면도에 나타낼 수도 있지만 보통 원이 보이거나 하는 윗면에 나타냅니다. 윗면에. 원통형 물체 같은 경우 윗면에 나타낸다. 원통형 물체는 원이 보이는 윗면에, 원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윗면에 나타낸다. 그 이유는 여기에다가도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다 나타내게 되면 치수가 섞이겠죠. 그러면 보기가 매우 불편해요. 따라서 원통형 물체는 윗면에 나타낸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치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지운 후에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끼워 맞춤입니다. 자, 끼워 맞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한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획순이 맞나 모르겠지만 이 모양이에요. 이거 뭐죠? 이거 욕 아닙니다. 이거는
철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것과 상응하는 한자는 이러한 한자예요. 이거는 요라고 부르는 한자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 부분이 여기에 끼워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돌토돌한 부분을 요철부라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 부분에 우리는 끼워 맞춤 공차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끼워 맞춤 공차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세 가지 상황이 있겠어요. 끼워졌을 때, 이거는 조건. 끼워졌을 때, 조립됐을 때, 그 결과 그 사이가 헐거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이 있을 것이고, 억지, 매우 넣고 빼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복잡한 것은 일단 다 생략하고 요점만 얘기를 할게요. 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구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넣는 것을 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멍을 일단은 기준으로 하는 때가 있고 축을 기준으로 하는 때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헐겁게 하기 위해서 헐거워야 돼요. 그러면 구멍이 이쪽에 구멍이 있다 치고 요 구멍이 파이 10입니다. 그리고 축이 파이 10이에요. 그러면 헐거워야 하면 무조건 구멍은 10보다 크고 무조건 축은 10보다 작으면 무조건 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구멍을 파이 11로 하고 축을 파이 9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덜그럭거리겠죠. 덜그럭거린다. 따라서 이렇게 매우 어거지러 혹은 매우 헐거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 혹은 축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중간 수준, 그러니까 절대 파이 10으로 맞춰줍니다. 중간인 절대 파이 10을 맞춰주고 둘 중 하나 그에 상응한 받아들여지는 축이라거나 상대 부품을 헐겁거나 중간이거나 억지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 구멍의 치수 뒤에다가 H라는 것을 붙입니다. H는 가장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쌤이 이 부분 빼먹었네요. 구멍에 해당되는, 즉 넣어지는 부분은 무조건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요. 들어가는 부분은 알파벳 소문자를 씁니다. 자, 다시. 그러면 구멍 기준으로 H7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헐겁게 하려면 축은 뭘로 해야 될까요? 축을 헐겁게 하려면 축은 H보다 앞에 있는 F나 G를 사용합니다. F나 G.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을 하고 싶다 라면 구멍은 또다시 기준이 되는 H7을 하고 이곳은 그냥 얘도 중간인 H로 넣습니다. 치수 뒤에. 자, 다음 마찬가지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한다. 구멍이 기준이 됐으니까 구멍은 H7이 되고 이때 억지로 하려면 H보다 뒤에 있는 J나 K 등의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구멍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치수이고, 자,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되려 축을 H로 맞춥니다. 축을 H로 맞추고, 자, 그리고 헐겁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H 앞에 있는 F나 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축 기준으로 구멍을 중간 끼워 맞춤을 하려면 H를 씁니다. 그리고 축 기준으로 억지로 구멍을 가공한다 한다면 H보다 뒤에 있는 J나 K를 씁니다.
뭐 FG, H, JK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 알파벳 뒤에는 숫자가 있는데 통상 축 뒤에는 7을 사용하고 정정합니다. 구멍 뒤에는 7을 사용하고 축 뒤에는 6을 사용합니다. 뭐 100%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예시를 보면서 명칭을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 파이 10에 H7이다 하면 이 파이 10은 치수 부분, 그리고 H는 끼워 맞춤 공차 부분, 그리고 뒤에 있는 7은 정밀도입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끼워 맞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할 것은 표면 거칠기입니다. 자, 표면 거칠기는 모든 표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이 매끌거리냐, 맨들맨들하냐, 아니면 거치느냐, 거치냐, 이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첫 번째, 모든 표면은 거칠기를 가지고 있다. 거칠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거칠기는 통상적으로 셈이 제시하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일단 쓰고 나서 알려줄게요. 자, 표면 거칠기 표시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동일선상에 직선이 이렇게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요 위에는 거칠기 기호를 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X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입을 하려면 기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건에 대한 이런 치수가 이렇게 있죠? 치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 치수선에다가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수선을 할 때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치수선 위쪽, 즉 이것을 이쪽에 기입을 했을 때 이 물건 바깥쪽에, 즉 표면 쪽에 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비교를 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은 물건의 바깥쪽을 깎는 거지 안쪽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무조건 표면 쪽에 이렇게 기입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적었는데 위로 갈수록 거칠고 아래로 갈수록 매끈합니다. 자, 모든 부분이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각각이 어떠한 거친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선을 딱 그어 놓고 맨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 보면은 동그라미 부분은 위에 있는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저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조부라고 불러요. 주조부. 자, 주조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조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찰흙 그리고 찰흙판이라고 판을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찰흙을 넣어가지고 꾹꾹 누르면은 이렇게 꽉 차죠. 그리고 이 틀을 제거를 하면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자, 이것이 주조의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형틀에다가 뜨거운 센 물을 부어요. 여기다가 콸콸콸콸 부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굳으면은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얻어지는 바로 이 표면을 우리는 주조부라고 합니다. 주조부. 그래서 이 주조부는 매우 거친 표면, 거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거칠다. 주조부. 즉 나머지 y 아래에 있는 것이랑 이것의 차이는
가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위에 있는 주조부는 이렇게 거친 부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칼질을 겉에 안 해요. 근데 W 이하는 모두 합니다. 자, 다음 W가 가지는 나머지 XYZ랑 차이는 다른 부품과 만남이 있고 없고예요. 자, W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품과 만남이 있지는 않은데 깎은 부분, 그것을 W로 넣습니다. 자, 다음 X가 YG와 다른 것은 뭐냐? X는 만남은 있는데 만나서 이렇게 딱 만나서 고정되는 거예요. 즉 만난 이후에 상호 운동이 없어요. 고정되고. 반면에 Y는 이렇게 물건이 서로 맞닿아서 비벼지거나 혹은 서로 이동을 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즉 운동이 있어요. 자, 그리고 G는 가장 비싼 값을 하는, 이 거칠기도 사실 사포질을 하건 뭐 각종 연마 혹 심지어는 랩핑, 전해 연마 등을 하는데 아래로 갈수록 매끈해짐으로 비싸겠죠. 아무튼 가장 비싼 Z는 이러한 목적에서 씁니다. 기밀, 수밀, 유밀. 즉 부품과 부품 사이에 뭔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매우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형상공차입니다. 자, 형상공차는 간단히 말하면 요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공했냐. 자, 이 말은 나머지 부분도 포함이 되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육면체를 만들었어요. 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바닥에 고정을 해요. 바닥에 고정을 하고 이쪽 면을 벽에 붙일 거예요. 벽에 붙일 건데 어느 하나 뜨는 거 없이, 뜨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붙여야 되므로 벽은 바닥과 수직이겠죠. 바닥과 수직인 벽에 붙이려면 무조건 이것도 이쪽 바닥에 대해서 이쪽 면이 수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바닥에 대해 이 면이 정확히 수직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했을 때 이 바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준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달리 말해 데이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면에 우리는 형상공차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을 보완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정확한 형태로 가공을 했느냐겠네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을 얘기할게요. 형상공차는 크게 단독공차와 관련공차가 있어요. 단독공차는 단독으로 쓰는 거고 관련공차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자, 단독공차는 이러한 모양들이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것만. 자, 이거는 우리가 진직도라고 불러요. 이거는 진원도, 이거는 평면도, 그리고 이것은 원통도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진직도 같은 경우 뜻이 뭐냐? 진짜 직선인 정도, 이것을 진직도라고, 진원도는 진짜 원인 정도, 이것은 정말 평면 정도, 이거는 이론적인 원통과 가까운 정도를 얘기해요. 표시 방법은 이 물건이 있으면은 뭐 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화살표를 해도 되고 뭐 치수선에서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칸을 두 칸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바닥면이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면도를 쓰고 뒤에 뭐 0.5를 쓰면 이 뜻은 뭐냐면 이 바닥면은 풀이 뜻 바닥면은 면이 뒤에 있는 것이 공차의 수치인데 0.5mm 공차 하에 있으면 이하라면 평면으로 치는 거예요. 평면으로 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평면에 대해서 근데 이 평면이 비교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평면에 대해서니까 단독 공차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비교해서 관련 형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평행도라고 부르고 이것을 직각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흔들림, 이것도 흔들림인데 이거는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이거는 복잡한 부분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나가는 거니까 일단 평행도로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부품이 있을 때 나는 이 바닥면에 대해서 위의 면을 평행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바닥면을 기준 잡아야 되겠죠. 기준면, 데이텀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기준 잡는 법을 알려줄게요. 기준 잡는 법은 이 바닥면에다가 대고 이렇게 삼각형을 한 다음에 선을 쭉 뽑아와서 크게 네모칸을 그려서 알파벳을 대문자 하나를 써줍니다. A라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를 한 다음에 세 칸이 있으면 요 끝에다가 이 데이터면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공차의 수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형상공차 기호를 넣는 겁니다. 이 뜻은 A면에 대해서 이 면이 얼마나 평행한가 그 평행할 수 있는 오차가 이 수치 이하이면 평행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상공차에 대해서 단독공차, 관련공차 해갖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사실 단독공차도 그렇고 관련공차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뜻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학습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전달 사항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다소 조금 많아졌고 이어서 할 부분인 인벤터에서 2D 전작업, 2D 작업, 전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소 좀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차시로 미루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우리는 2D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전작업인 기초 지식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벤터에서 실제 2D 도면을 제작하기 전에 어떠한 전작업을 해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학습하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인벤터 프로그램을 함께 다루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